누구나 살면서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소화불량,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장 건강을 책임지는 내과 전문의 주동욱입니다. 소화불량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위나 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심장이나 콩팥, 정신과적 문제도 소화불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소화기 질환은 소화성 궤양, 위장관 암, 역류성 식도염, 췌장질환, 담낭질환, 담도질환, 만성명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 몸에 안 맞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 시 불편한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에 있어서 먹는 약들도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약을 먹는데 속이 안 좋다 그러면은 그 약이 소화불량을 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화불량과 상복부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 내용물이 역류가 되어서 식도 점막에 염증이 생겼을 때를 역류성 식도염이라 합니다. 원인은 과식 같은 걸 해서 위 내용물이 많아져서 위 내용물이 역류되는 상황, 그리고 배에 복소가 차거나 비만이거나 임신 같은 경우 위 밖에 압력이 높아져서, 즉 복압이 높아져서 위 내용물이 역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식도 하부에는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를 막아주는, 즉 쪼아주는 식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이 식도 관략근의 압력이 떨어지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낮추는 음식으로는 기름진 음식이나 커피, 초콜릿 등 카페인이 많은 음식, 그리고 음주, 흡연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먹는 약물들도 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낮춰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일단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 패턴을 바꾸시는 겁니다. 좋은 생활 습관 패턴을 평생 유지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야식과 식후 바로 눕는 것 좋지 않겠습니다. 야식과 식후에 누우면은 그 음식물이 역류되기 쉽고 이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식도 하부 관략근의 압력을 낮추는 음식물을 피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름진 음식, 카페인 든 음식, 흡연, 과음, 그리고 유발시킨 약물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만하신 분들은 복부 지방을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 복압을 높아진 행동들, 쫄리는 옷을 입거나 몸을 숙이는 그런 행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약물을 쓸 수 있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약물을 쓰더라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 환자에서 위장약을 달고 산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장병이 오래가는 이유는 환자가 약을 드실 시 다른 위장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간과하고 약만 드셨을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은 채 약을 드시거나 약을 조금만 복용하고 속이 괜찮아졌다고 약을 일찍 끊어버리고 그러면 다시 약을 먹었을 때 약에 내성이 생겨서 위장병이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오래 간다 싶으면은 일단 생활 습관과 약물 습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유를 드시고 난 후 소화불량이 있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에 들어있는 유당, 락토제에 대한 불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당 불내성이란 그들 음식에 든 락토즈가 소장에서 락타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들 경우에서는 그런 분해한 효소인 락타제가 서구인들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유당이 소화되지 못한 채 대장으로 내려가면은 대장에 사는 세균들에 의해서 발효가 되어서 여러 가지 가스가 나오고 이로 인해서 소화불량을 유발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드시고 속이 안 좋다, 소화불량이다 라고 느끼신다면 유당 불내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당이 없는 락토 프리 음식 같은 것을 골라서 드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화제란 소화효소제를 이야기합니다. 소화효소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소를 말하고 소화제란 이런 소화효소의 복합제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다거나 과식을 했을 때, 속이 안 좋을 때 소화제를 드셔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소화제가 없이
밥을 못 먹겠다, 소화제를 계속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위나장애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신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때 이런 음식이 좋다, 저런 음식이 좋다 찾지 마시고 어떤 음식이 자기한테 좋지 않으면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커피, 매운 음식, 기름이 많은 음식, 고지방식 같은 경우는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우리 몸에서 들어왔을 때 소화 시간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같이 섭취한 음식들도 소화를 시키는데 지연시키기 때문에 고지방 음식을 드셨을 때는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 신과일, 신과일 주스, 탄산이 많은 음료수 같은 것도 소화불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이 불규칙하거나 과식하거나 음식을 빨리 먹고 흡연, 과도한 음주 같은 경우도 소화불량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 같은 경우에서는 소화불량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화불량 환자가 수면장애를 갖고 있다, 수면장애 같은 경우에서도 소화불량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장애를 치료하시는 것도 적절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시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하는 것도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의 호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화불량으로 불편을 많이 겪으시죠? 제가 드린 말씀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주동욱이었습니다.